반갑습니다. 한의학과 역학이 만나는 곳 의역학 아카데미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목화토금수의 기운을 설명한 것이 왕상휴수사 이론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왕상휴수사의 뜻과 매화역수,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왕상휴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상휴수사의 뜻부터 보시죠. 왕은 왕성하다, 상은 돕다, 휴는 쉬다, 수는 가두다, 사는 죽다 라는 뜻입니다. 기운의 세기는 왕이 가장 세고 그 다음이 상, 휴, 수, 사의 순서로 사는 기운이 가장 약할 때입니다. 계절별로 왕상휴수사를 따져보면 봄에는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하니까 목이 왕이 되고 화는 상, 수는 휴, 금은 수, 토는 사가 됩니다. 봄에는 목이 가장 강하고 화, 수, 금, 토의 순서로 기운이 약합니다. 여기서 보면 오행의 순서가 목, 화, 수, 금, 토로 되어 있죠? 이것을 목화토금수의 순서로 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왕상휴수사가 왕상사수휴로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우면 계절의 왕상사수휴를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름의 왕상사수휴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름에는 화가 왕이 되니까 이렇게 왕에다 화를 써놓고요. 오행의 순서대로 화, 토, 금, 수, 목의 순서를 써넣으면 이 순서대로 왕상사수휴가 됩니다. 토를 한번 해볼게요. 사계는 토가 되니까 왕의 토를 써넣고 토부터 오행의 순서대로 토, 금, 수, 목, 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을과 겨울까지 표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운의 세기는 왕이 제일 강하니까 1, 두 번째로 센 상은 2, 사가 제일 약하니까 5, 수는 4, 휴는 중간이니까 3이 됩니다. 이번에는 매화역수에서의 왕상휴수사를 보도록 하죠. 매화역수는 8개를 사용해서 점단을 합니다. 8개를 오행에 배속해보면 진꾀, 손꾀는 목, 리꾀는 화, 간꾀, 곤꾀는 토, 태꾀, 건꾀는 금, 감꾀는 수가 되는데요. 8개의 왕상휴수사도 왕상사수휴의 순서로 외우면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인 인월, 묘월에는 목이 가장 왕하니까 왕에다 목을 쓰고 그 다음은 오행의 순서대로 화, 토, 금, 수를 써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봄에 가장 왕한 꾀는 진꾀와 손꾀가 되고요. 그 다음 강한 상은 리꾀, 가장 약한 사는 간꾀와 곤꾀, 수는 건꾀와 태꾀, 휴는 감꾀가 됩니다. 매화역수의 왕상사수휴는 제6장 매화역수 입문에서 예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왕상휴수사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목의 기운이 왕하다고 했는데요. 목에 해당하는 장부는 간이니까 봄에는 간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오행도를 그려서 다시 볼게요. 간의 기운이 왕할 때에는 극당하는 비토의 기운이 가장 약할 때죠. 그래서 목극토의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1년 중에서는 봄, 하루 중에서는 아침이 목에 해당하니까 봄날의 아침은 목기가 가장 강할 때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목기가 가장 강하게 되죠. 그래서 목승토가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마다 사과 하나, 아침마다 블루베리, 몇 년 동안 먹었더니 건강해졌어요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목기 강한 사람이 봄날 아침에 사과, 블루베리, 요거트 같이 신맛 나는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나 블루베리는 신맛이 나는데 목의 맛, 간의 맛입니다. 가뜩이나 목기가 강한 아침에 목기 강한 음식들을 먹게 되면 속이 메슥메슥 울렁울렁하죠. 신물도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바나나 같이 달달한 과일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찬 성질이기 때문에 비위가 차가운 사람은 바나나보다는 따뜻한 꿀차를 마시는 게 좋고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들이 나에게는 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몸에 좋대 하면서 챙겨 먹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지 않는 거는 뭘까? 나에게 맞지 않는 거를 가급적 안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병을 치료하는 첫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화기가 강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름에는 화가 강하니까 왕에다 화를 써놓고요. 오행의 순서대로 화, 토, 금, 수, 목을 씁니다. 그러면 신, 비, 패, 신간 이렇게 되죠. 오행도를 그려서 다시 볼게요. 화기가 가장 강한 때는 1년 중에 여름, 하루로는 점심때가 되는데요. 화기가 가장 강할 때 가장 약한 기운은 화극 금 당하는 금의 기운입니다. 폐가 약해지는 때예요. 여름의 점심이. 화기 강한 사람이 여름날 점심으로 열나는 음식들을 자주 먹는다면 몸속에 열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목뒤가 뻐근하면서 등짝이 뻑적지근하고요. 폐기가 약해져서 쉽게 숨이 차고 가슴도 답답하고 화도 자주 내게 되죠. 열나는 음식들은 매운 음식들, 특히 베트남 고추 넣은 것들, 카레, 삼계탕, 추어탕, 그리고 쌍화차, 생강차, 수정과 계피차 같은 음식들이에요. 가끔 먹는 것은 괜찮지만 몸보신 한다고 자주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때 부족한 폐기를 돕는다고 폐의 맛인 매운맛을 먹게 되면요. 몸속에 열이 더 차게 됩니다. 매운맛은 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콩, 다시마, 미역, 두부, 콩나물 같이 수기가 강한 음식들을 먹는 게 좋습니다. 수극화하는 거죠. 그리고 오이, 참외, 수박같이 찬 성질을 가진 음식들을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맛의 생극을 이용해서 나에게 잘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들을 찾아내는 방법은 부록 내 몸에 잘 맞는 약차 이야기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내 몸에 잘 맞는 약차 이야기는 제6-1장 점하기 2회까지 마친 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왕상휴수사의 뜻과 매화역수, 한의학에서 왕상휴수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3장 원리로 이해하는 오행은 이번 영상을 끝으로 잠시 멈추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제3-1장 천간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